선생님장에서 가족은 어떤? 나만의 친척이 없고 저희 가족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움 아닐까? 그러네, 가족.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원인데요. 저 사진의 시작은 인천 서민고등학교입니다. 그 사진이 있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천 늘 저 마음의 고향이니까 꿈 같은 곳이죠. 중학교까지 강릉에서 보냈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그 옹진군 보건소에 무의촌 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백령도, 대청도, 뭐 이 소청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 타고 그 진료하는 그 보건소에 계셔갖고 그래서 강릉에서 일로 이사 오게 됐어요. 동해 바다는 파도 치고 막 이런 바다였는데 처음에 인천에 와서 이 보고 이건 바다가 아니고 호수네. 그게 저 인천의 첫 인상이에요. 네. 동네 DP점에서 사진을 보게 됐고 예. 그때부터 매료됐다고 저희 경인일보 인터뷰였을 겁니다. 아마 언급을 하셨는데 사진을 처음 접하고 사진에 빠지게 된 순간을 기억나시나요? 증명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갔는데 그 사진관 아저씨 보고 그 사진 뽑는 과정을 볼 수 있겠냐고. 그랬던 거 보통 확대기에 노각을 줘서 현상하게 집어넣으면 사진이 화상이 쫙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올라오는 첫 인상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거품과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사진은 첫 시작은 바다의 파도네. 그게 저의 그 사진의 첫 인상입니다. 그 당시는 천연고등학교가 빈 건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활부서를 만들면 이 특활부서 그 공간을 주고 그리고 특활부서 활동을 하면 오전 수업하고 오후 수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놀기 위해서 사진반을 만들었고 더군다나 공모전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은 자부심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특활 부서를 해야만이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땡땡이 같은 걸 잘 칠 수 있고 뭔가 하는 거 즐겁게 놀 수 있었어요. 시작할 때는 재밌었죠. 신기한 것은 전 고등학교 때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지금 신구전문학교 사진과를 나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진 위에 다른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방황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최강호 하면 그냥 난 사진이야. 어떤 그런 생각? 어떤 그럴 정도로 이 사진은 저하고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진을 좀 어떻게 익히셨나요, 서로? 학교 앞에 사진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윤광인 선배라고 사진을 가르쳐주는 그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사진을 가르쳐 줬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천에 사진이 굉장히 서라벌 예대 다니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서라벌 예대 다니는 선배들한테 쫓아다니면 사진 찍는 거 같이 그냥 찍고 그러면서 배웠죠. 고등학교 독수리반 사진전을 하면서 제가 이게 찍었던 사진이에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이런 그 작업도 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찍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그 고등학교 있을 때 찍은 그 사진들이 진짜 좋은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모전 사진을 찍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카메라를 두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사진 찍는 게 참 그렇게 좋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누가 시키어서 할 것도 아닌데 혼자서 그냥 동인천이며 화수동이며 뭐 그 해안 쭉 따라다니면서 찍은 그런 사진들이 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고교 시절 인천에 대한 어떤 좀 기억, 특별하게 남는 기억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재미있는 건요. 인천 그 시민의 촬영대회 때 자유공원에서 했는데 그 자유공원 했을 때 제가 거기서 최고 특선을 받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때 그 제목이 그 무엇이었더라. 그 무엇. 그런데 제가 이제 5년 전에 밀양으로 이사를 가갖고 이삿짐을 속에서 풀다가 그때 상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 그 무엇이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무엇이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때 20대도 그 무엇이었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그 무엇은 사춘기적인 어떤 고민이라면
어떤 지금의 어떤 그 무엇은 생명이나 진실이나 바르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참 예술이라는 게 발전하는 게 과연 뭘까? 그때도 그 무엇이 지금은 이렇게 그 무엇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꿔가는구나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일 인상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몇 년도? 1975년도 같아요. 그 인천 그 옛날에는 그 베드로 도크가 있었거든요. 인천 그 연안부대가인데 그 도크 공사 하는데 그 정주하랑 같이 가서 그 도크 공사하는 공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워낙 인천이 막 이 건축품이 일어나던 시절이니까 집 짓는 데 가서 찔통 지고 노가다도 하고 그러면서 사진을 했죠.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해도 사진하면 건달된다고 사진 못하게 하던 시절이니까. 그런데도 왜 사진이 그렇게 좋았나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뿌리 깊은 나무 기자는 신구전문학교 졸업하고 개인전도 한 2번, 3번 했나 하고 나서 장가 가려고 직장을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행운 좋게 이제 운 좋게 뿌리 깊은 나무를 들어갔죠. 저희 인생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진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때 한국의 발견이라는 그걸 제가 찍었는데 그렇게 무한히 많은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그 사진 발전의 밑거름에 진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일기 쓰듯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삶의 사소한 것들이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것이 일기잖아요. 그렇게 사소하게 내 주변의 어떤 삶을 하루하루를 찍은 것을 정리해서 전시하는 건데 그때 그 사소하게 찍는 내 일상을 찍는 것이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진하면 모든 사람이 이 촬영을 나가는 것, 멋있고 뭐 아름다운 곳을 촬영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저의 사진은 어떤 일상 그 사소한 생활을 찍는 것이 저의 시작이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솔직히 특별하게 사진 촬영하면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것은 극히 저는 드물어요. 저의 삶 속에서 사진을 찍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사진을 많이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 그 포토그램 육체라는 시리즈를 하게 된 거는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머님을 이제 찍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노망이 지금은 치매라고 했는데,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뭐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목욕시켜드리면 이제 벗고 사진도 찍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됐는데, 그러다가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화장을 하면 이렇게 신문지에 둘둘 쌓고 조그만 박스에다 넣어줬거든, 종이 박스에다. 근데 그걸 제가 봤더니 너무 따뜻하고 뭔가 뭉클했어요. 근데 야, 이리로 와 하더니까 저 산을 올라갔더니 거기다 훅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화가 나갖고 엄마 아버지랑 한테 제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몸이라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다가 사진 현상액을 바르고 이제 인화제에다 찍는 그 작업을 어떤 그 할머니의 죽음 때문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찍지 않아도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그 가능성을 그때 처음 경험을 해서 저에게 어떤 사진에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유학을 떠나게 된 이유는 어떤 생각으로 유학을? 저희 스승님이 육명심 교수님하고 스승님인데 그 육 교수님이 가르치던 저 후배가 유학을 간다고 일본 유학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서랍을 열어줘. 나온 그 선배가 일본에 유학 갔다가 한국에 육 교수님 인사를 하러 와갖고 같이 얘기하고 술 먹다가 저한테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러더라고요. 마침 그 당시에 또 그 포토그램 육체라는 전시를 하고 사진하는 선배들이나 사진하는 사람이 그 전시를 별로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과연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게 뭐지? 근데 왜 내 사진을 그 사진하는 선배들이 좋아하지 않지? 어떤 그런 고민이 물리다 보니까 그 하봉이라는 친구가 일본 유학을 간다고 그러길래 그럼 한번 나도 가볼까?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 유학 가서 제가 만난 선생님이 이노우에 세이루라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사진이 뭐죠? 하고 툭 묻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진은 사는 거지 뭐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일본 가서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진하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사진이 사는 거란 대답을 말을 언급한 사람이 없어. 그냥 잘 찍으면 되지 하는 수준이었는데 첫 마디가 사진은 사는 거야. 그럼 잘 찍는 것 같고 사진이 사는 게 뭐지? 어떤 일본 가서 제가 한 고민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후에도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기록 후부터 보니까 전시가 이제 쭉 이어지시더라고요. 네네.
귀국 후 그 작업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만일 제가 미국을 유학을 가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전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일본만 해서도 사진을 찍는다는 어떤 그런 것이 좋았었는데 미국을 가갖고는 미국은 예술이라는 것이 더 활발한 거잖아요. 사진이라는 것도 예술이라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그리고 찍고 이런 것이 이제 저희 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하면서 이제 한국에 와갖고 우연히 갔다 와 친구들이랑 밥 먹고 밤에 술 먹다가 고청 산불에 불이 났던 거예요. 고청 산불에 불이 난 것이 저 한국 사진을 뭔가 새롭게 시작해 봐야지 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TV에 나오는데 저를 자극시켰던 게 단군 이래 최대 산불? 단군 이래 최대 산불이 어떤 불인가? 그래서 술 먹다 말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친구들한테 동해안 해보러 가자고 해 뜨는 거 구경하러 가자고 해서 고청 산불 난 거 고청으로 강원도 고청으로 갔었어요. 가고 사진 찍고 그러다가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풍경들이 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가끔 생각나요. 그걸 다시 갔었어요. 다시 가니까 고청 산불에 전부 나무들을 다 피워낸 거예요. 그때 막 봄에 했는데 막 나무에 새싹도 오르고 막 그랬는데 다 피워버렸죠. 근데 왜 이렇게 산나무도 다 피냐고 그랬더니까 동네 주민이 보상금 받아 먹으려고 그런다고. 뭔가 인간이 밉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고민을 하게 됐어요. 솔직해져 보자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자연은 솔직한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셀프 누드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청 산불과 셀프의 작업이 한국도라 첫 작업인데 어떤 그렇게 사진이라는 것이 저에게 다가오다가 한국적인 것이 과연 뭔가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산 가족이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전부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원산이 고향인데 가장 이 땅에서 그거 한 것이 유교가 아니냐. 일단 이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유교다. 그래서 유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밤새고 작업을 하면서 놀고 뭐 이러는 그 퍼포먼스를 하고 이러는 뭐 오픈 스페이스 전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해 저희 동생이 저 가평에 놀러 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어떤 그런 사고가 있은 이후 8월 15일을 기념해서 매번 첫 해는 그 동생이 물에 빠져주는 강원도 가평까지 저희 작업실이 청량이었으니까 걸었고요. 뭐 두 번째는 걔가 지금 벽지에 묻혀 있는데 벽지까지 걸었고요. 8월 15일 날. 그 다음에 걔가 인천 젠프로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젠프로고등학교까지 걸었고.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을 해갖고 그런 8월 15일마다 그런 어떤 이 퍼포먼스를 해서 동행이라는 두꺼운 책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제가 사진으로 어떤 저희 삶과 사진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진 철학은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네, 대부분 쓰셨어요. 예. 선생님 작업에서 가족은 어떤 의미? 나만의 친척이 없고 저희 가족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움 아닐까? 그러네. 가족. 그래요. 뭐라 그럴까? 그냥 참 좋은 사람, 가족. 다들 뭐 누구나 죽겠지만 다 죽었어요. 저보다 먼저. 이게 뭐예요? 한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내가 가족 사진을 찍어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죽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자학을 한 적도 있어요. 친척이 없고 이런 걸 없다 보니까 뭔가 더욱더 절실하게 가족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심지어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엄마 아버지가 이산 가족이니까 옛날에는 간첩이 나오면 이 죽은 시체들을 이렇게 TV에 보이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그 죽은 시체들을 쫙 이렇게 반복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렇게 이 간첩이 넘어왔다고 하면 것이 그렇게 뉴스를 보냐고. 그러면 거기 혹시 내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고 어떤 그런 경험을 갖고 저는 컸기 때문에 어떤 더 애절한 어떤 가족에 대한 그게 저한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원래 10주기를 했었는데
제가 밀양에 가서 뭔가 그래도 15주기를 그냥 보내기가 싫어서 15주기 옛날 있던 사진을 꺼내서 지금 있는 사진과 조금 보태서 전체를 했었어요. 과감한 그 결단력, 그리고 그 고집, 또 사람을 품는 그 인간성, 정말 만나보면 반할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 만난다는 것도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런 전체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분하죠, 저에게는. 네. 제가 감히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이제 엄청난 행운이죠. 최고의 퍼포먼스꾼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사진 찍게 된, 여기도 노무현 얼굴이 있는데 저 얼굴이 사모님을 사진 찍으러 해화동 집에 갔는데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첫 마디가 제가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뭐 그건 깊은 대화도 안 나누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고등학교 나와서 이만큼 오신 것도 기적 아닙니까? 기적 됨이 있네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꿈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 참 좋네, 꿈.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에 만났어요. 대표님, 꿈꿔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까, 있지? 내가 중학교 때 다른 애들은 도시락 싸웠는데 나는 배가 고파서 창가에 요라고 꿈꿨지. 그게 요라고 꿈꾸지 하는 그 표정을 그냥 삿대로 막 찍기 시작하니까, 자네도 재밌네.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하게 돼서 이제 결국은 저런 사진을 찍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진짜 그 사진이 없었으면 노무현에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진이 있어서 저만의 얘기를 풀 수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선생님의 삶에서 사진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사진은 지금을 현장이라는 의미로 자기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아주 절실하고요. 모든 사람이 지금을 잘 살면 미래도 잘 삽니다. 또 지금은 과거에 이만한 시간이 있어서 지금이잖아요. 과거에 그만한 시간 대신 미래도 그만한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게 사진이 뭐야 물어보면 지금의 스스로의 삶의 방법을 사진으로 이야기하는 것, 현장에서. 이번에는요, 제가 영겁의 얼굴이라는 제목을 쓴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이라는 어떤 그것이 지금이 어떻게 왔을까? 태초의 시간이 있어서 지금에 왔고 또 지금은 먼 미래에 꿈이 있어서 먼 미래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겁이라는 것은 솔직히 불교적 영어잖아요. 흔히 말해서 큰 바위를 무명천이 달구는 그런 시간의 어떤 무게감인데 무한한 그 시간도 지금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찰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는 것은 이 지금은 말하는 지금이지 이 우주의 한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삶의 한가운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이 우리 지금 인간의 유전자도 태초의 어느 원신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것도 어떤 영겁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한 하나의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라는 이런 작업, 또 이런 것이 가족이라는 것, 또 나라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와서 어떤 지금의 어떤 내가 모든 세상을 보는 것은 또 내가 찍는 모든 것은 셀프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를 닮은 피사체를 찍고 있으니까 그 나를 닮은 피사체가 바로 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해석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뭔가 하나 지금 찍었던 옛날 얘기와 지금의 얘기를 한번 섞어서 꾸준히 인천을 갈 때마다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좋아하던 인천의 그 시절은 다 없어졌잖아요. 인천 손림고등학교가 그 옛날 그 무시무시하던 시절에 저희들은 교련받던 시절이니까 그런 시절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담아서 언젠가 한번 책도 내보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잘 사는 것이 무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요. 일단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